명절에 가족 간에 칼부림 나고 명절이 변호사님들한테는 대목이라면서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지옥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몇 푼 벌지도 않으면서도 뭐 며느리가 되게 유세 떤다라고 험담하는 거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거죠. 그러면 왜 들키냐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대화한 왜 내용을 잘 들키냐고. 뭐 보관하든지 삭제를 하지 왜 또 들키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는 오히려 평소에 잘하는데 어떻게 처가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냐.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남편분 논리가 처가에 왔으면 사이가 손님 아니냐. 저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돌리네요. 명절 이혼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죠.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이어져서 역대급의 황금 연휴입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네. 정말 꿀같은 재충전의 시간이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꿀같은 재충전의 시간이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명절만 되면 이제 반복되는 부부 갈등,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지나면 이혼 문의가 정말 늘어나는데 맞나요? 아니면 뭐 명절이 변호사님들한테는 대목이라면서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더라도 추석 등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평균 1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만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도 다른 때보다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뉴스로 맨날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절에 가족 간에 칼부림 나고 막 이런 뉴스들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도 이제 명절 직후에 확실히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명절 이혼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이혼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뭘까 하면 아마 이건 대부분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 이제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하고 또 요즘에는 장서 갈등도 만만치가 않죠. 장서 갈등이 뭐냐면 고부 갈등의 반대. 사위랑 장모. 장서 갈등. 평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명절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원치 않아도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불거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갈등은 뭐 사소하게는 뭐 언제 이제 뭐 시댁에 가고 언제 친정에 갈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머무를 것이냐. 맞아요. 1박이냐 당일이냐 2박 3일이냐 뭐 이번에 또 연휴가 기니까 맞아요, 당일로 맞아요. 갔다 오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 집에 먼저 가냐. 네, 이런 거. 항상 여기서 좀 여자들이 맞아요. 좀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가 부모님과 명절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들 중에는 특히 이제 여자분이 의뢰인분들이면 정말 열의 9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술서에 시댁과의 사이에서 명절에 있었던 갈등을 기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였는데 이제 여자분이 제 의뢰인이셨고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지옥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맞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며느리한테 명절 직전에 넌 언제까지 와서 꼭 명절 음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도 다 며느리한테 맡기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 휴가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너가 다니는 회사는 이상한 회사다. 여자가 돈 버는 게 무슨 벼슬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타박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해서 돈 몇 푼 벌지도 않으면서도 뭐 며느리가 되게 유세 떤다 라고 험담하는 거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거죠. 그러면 왜 들키냐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대화한 왜 내용을 잘 들키냐고. 뭐 보관하든지 삭제를 하지 왜 또 들키냐고요. 그러니까 들키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그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혼까지 오는 사례들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냥 모르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른다.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에서 남편이 이 경우에 어쨌든 와이프 앞에서는 좀 편을 들어줘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사셨다. 어떡하겠냐,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 명절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유난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시어머니의 그런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남편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발생하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명절 이혼의 단골 원인 중 하나가 가사 분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평소에 사이좋게 가사 분담을 하다가도 명절이 되면 가사의 노동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이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친척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친척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챙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뭐 제사상 차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이제 많은 인구가 모여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릇 치우고 뭐 숟가락 젓가락 뭐 놓고 치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밥 먹고 나면 과일 먹어야죠. 맞아요. 치워야죠. 그치.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예. 예전에 상담했던 사건이었는데, 평소에는 그 남편이 아내의 가사와 육아를 거의 5대5로 분담하는 이제 가정적인 남편인데, 이상하게 유독 명절 때만 되면은 가사 일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거예요. 네. 근데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댁이 아니라 이제 처가에서도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면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던 거죠. 아 근데 보통 남자분이면 뭐 시댁에서 본인 집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에서까지 가만히 TV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가에서까지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니 집에서는 오히려 평소에 잘하는데 어떻게 처가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냐,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이 남편분 논리가, 처가에 왔으면 사이가 손님 아니냐. 아주 어느 시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 아내분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아내분도 시댁에 갔을 때 나는 그럼 난 손님 아니냐, 나도 귀한 딸인데 혼자서 20인분 설거지를 했다 막 하면서 이제 큰 싸움으로 번졌고, 아내 입장에서는 야, 이런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강한 회의감이 들면서 결국에는 명절 이후에 상담까지 오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또 돈 문제로 많이 다투시죠. 이제 사실 명절 되면 돈 드는 곳이 은근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민감해지는 부분이 돈 문제인데,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댁 처가에 방문하면서 이제 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뭐 이렇게 봉투에 좀 얼마 담아가지고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뭐 선물을 드리거나, 맞아요. 근데 시댁에는 얼마 할 거냐, 처가에는 얼마를 할 거냐, 뭐 공평하게 하려면 같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얼마를 할 거냐, 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네,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이제 어쨌든 각자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하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빠듯한 살림에 이제 명절에 양가에 30만 원씩만 드리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자기 형제들과 비교가 되니까 아내와 상의도 없이 그냥 용돈을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문제를 당연히 제기했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갈등이 생겼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잘 했으면 뭐 양가에 100만 원씩 드리면 좋았겠지만, 여기 이 사례에서는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여서 나름 이제 이 여자분께서는 좀 이제 긴축 재정을 하자.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양가에 이번엔 30만 원만 좀 드리자라고 했던 건데, 상의도 없이 100만 원 한쪽만 드리면 당연히 분란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절에 용돈 문제에서 시작됐다가 결국은 과거의 잘못까지 다 끄집어지면서 싸움이 커지고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빠듯한 살림에 추석 양가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기로 또 이 부부도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 몰래 시댁에 또 더 많이 드린 거죠. 왜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동생네는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데 내가 장남인데 그것도 못하냐 라는 거였죠. 나도 장녀다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났던 그런 사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명절이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평소에 내재되어 있던 부부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 동안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해서 이혼을 곧바로 또 결심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보다는 명절 갈등으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 한 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특히 자녀가 있고 한 경우에
어쨌든 이 자녀의 울타리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도 자녀지만 부모님 생각을 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도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명절에 이제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딱 친정에 갔어요. 근데 딸의 어두운 얼굴을 본 친정 엄마가 이제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해서 이제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네, 얼굴이 상했구나. 그래서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이제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응원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실 뭐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참고 살았냐, 뭐 당장 그만둬라.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소중하게 키운 거 아니다. 뭐 애가 걱정이냐? 뭐 애는 우리가 봐줄게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를 보내주면서 이 이혼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그리고 부모님의 지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셈이죠. 왜 웃어요? 왜 웃어? 마치 지금 뭔가 왜 잘 가고 있잖아 지금. 급격하게 결론에 이르는 저 영혼을 담아봐. 영혼 담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 네, 오늘은 이제 명절 이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숨겨져 있던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눈 시가, 처가와의 갈등, 뭐 가사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명절의 특수성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직전, 직후에 어떤 좀 격해진 그런 감정으로 쉽게 이혼하자라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이 문제가 배우자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꼭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쪼록 이번 황금 연휴가 아무에게도 그 지옥 같은 연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